내가 요즘 순공 시간을 체크하고 있잖아. 순공 시간을 했을 때 장점은 진짜 딱 의지가 생기고 또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면서 뿌듯하단 말이야. 아빠가 순공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거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이거는 지난번에 아빠가 영상을 한번 찍기도 했는데, 세윤이가 최근에 순공 시간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빠가 염려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요새는 조금 공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좀 반갑기도 했어. 근데 우선 좋은 점은 내가 얼마나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 나는 종일 공부하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공부에서 멀어진 이런 시간들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카톡이 왔어. 카톡 보고 그 김에 본 김에 유튜브 올라온 거 한번 보고. 근데 나는 분명히 독서실에서 뭐 한 4시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진도는 얼마 안 나가. 그럴 때 실제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체크하다 보면 4시간 공부한다고 했는데 내가 책을 본 시간은 2시간도 안 되네. 그러면 공부 시간의 효율이 반도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걸 의식적으로 체크하다 보면 내가 딴짓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공 시간 6시간을 채우려면 뭐 오전에 적어도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계산이 서잖아. 맞아. 저녁 먹고 몇 시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공부가 몸에 익었어. 그래서 그냥 앉으면 공부하고 쉴 때는 쉬는 거야. 아빠가 이제 그때 한참 벼락치기 할 때처럼 50분, 10분 루틴처럼 이게 몸이 완전히 배었을 때, 그래서 앉았을 때는 완전히 몰입하고 쉴 때, 이러면 굳이 이걸 일일이 체크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해. 근데 이제 만약 이런 건 있지. 내가 체력적으로 좀 약해. 그리고 나는 아무리 해도 순공 시간을 6시간, 7시간밖에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군가는 순공 시간에 12시간 했다느니 뭐 13시간 했다느니 이러면 불안해지는 거지. 나는 진짜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 2분의 1밖에 못 하는 건가? 불안해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이 타인이랑 비교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 자체를 너도 핸드폰으로 하잖아. 핸드폰으로 하지.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누르는 김에 뭐 온 거 있으면 그때 한번 보고,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사실은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점보단 장점이 많을 수 있다 생각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달렸다고 하면 쫙 금방 올라오는 사람이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아빠 생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학을 잘하고는 싶은데 좋아하지 않고 잘 못해.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누구나 자기가 좀 자신 있고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과목이 있어. 근데 이게 학교 다닐 때 가장 그런 과목은 수학이지. 맞아. 그리고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민법이 그렇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사람들마다 개개인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일단 세윤이가 수학을 어려워한다니까.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좀 그런 것 같아. 첫 번째는 수학은 개념의 학문이란 말이야. 이거는 사실 법학이나 웬만한 학문들도 거의 비슷해. 개념과 개념에서 파생되는 특성, 특징, 요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익히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머릿속에 없어. 그러면 뭔가 외부 정보를 들어왔을 때 내가 이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곱셈의 분배 법칙. 근데 분배 법칙과 관련돼서 그냥 분배 법칙을 딱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문제 속에서 분배 법칙을 활용해야 될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 개념을 정확히 안다는 게 문제에서 그 개념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이걸 개념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 과정, 개념 자체를 잘 익히지도 못했고 그걸 문제에서 잘 활용하지도 못하는 이 부분이 좀 크고, 두 번째는 좀 이 수학적 언어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법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문을 익힐 때 비슷할 거야. 보통 어떤 학문이 있다고 하면 그 학문 고유의 언어가 있거든. 그 학문 고유의 언어가 익숙치 않으면 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해독을 잘 못하는 거야. 세윤이 글을 잘 읽잖아. 국어는 곧잘 하잖아. 영어도 그렇고. 근데 수학은 훨씬 짧은 문장 형태로 돼 있잖아. 근데도 문장들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해독만 제대로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장의 해독력을 키워야 돼. 근데 이제 내가 먼저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독을 제대로 못했어.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겠지.
그러면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한 번 듣고 외우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 한 번 듣고 까먹는단 말이야.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틀렸던 문제들을 오답 노트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이 문제는 이 얘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 공신 강성태라는 분이 그랬거든. 자기 동생이 굉장히 머리가 나쁜 줄 알았다. 너무 많이 틀려서 수학 한 문제집을 7번 풀게 시켰다. 근데 아빠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푸는 게 내가 실력이 뛰어나서 뭐가 와도 탁탁탁탁 대응이 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한 문제도 제대로 소화 못하면 이 한 문제집을 완벽하게 씹어서 소화하는 게 훨씬 나아. 그리고 답안지에 대한 공부를 조금 게을리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빠 민법 공부할 때 그 진도별 모의고사 보면 답안지를 내가 문제를 풀고 답안을 체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답안지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야. 왜냐하면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거든. 답안지에 보면은 해설이 엄청 자세하게 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도 문제를 풀 때 그 답안지에 나와 있는 형태대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 내가 정답을 맞췄는데 내가 푼 풀이 방식이 답안지랑 다르잖아. 내 풀이 방식과 답안지 풀이 방식이 왜 다르지? 그리고 내 방식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따라서 흉내내고 나중에 그게 체화돼야 돼. 그렇게 해서 답안지를 통해서 익혀야 돼.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면 배우는 거 배울 학에 익힐 습인데 스스로 익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서 배우는 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이 익히는 과정이 부족해서 수학을 너무 힘들어하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어려운 과목을 익히는 분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 학문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해동력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익히면서 그걸 활용하는 예까지를 좀 잘 능수능란해지고 그러려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열심히 그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그것들 내 것을 체화시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져.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